조 기자님 떠난다는 얘기에 많이 서운하셨던 모양입니다. 네, 뭐 익명 처리는 해드리는데 늘 고마운 방송이었다. 또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37세 여성 그리고 미혼 대한민국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매일 쫓기는 바쁜 일상. 네. 운동은 몇 년 전까지는 뭐 피트니스 했었고 지금은 타바타 운동.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 뽀얀거탑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단시간 안에 지방을 많이 연소시키는 맨손 체조인데 이 타바타 운동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하고 계신 분이랍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몸에 작년 9월 정도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신 거예요. 약간 팔이 좀 저려가지고, 약간 움직이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좀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근전도 검사 끝에 뭐 전혀 이상 없다, 정상 판정 받았는데요. 그 뒤로도 뭔가 이렇게 개운해지지는 않으신 모양입니다. 또, 올해 늦봄에는 눈 밑 떨림 증상이 보름 넘게 계속해서 이어진 겁니다. 뭐 신경과 내원에서 좀 알아보고 그랬지만 뭐 이것도 역시 별다른 그런 처방을 해주지는 않으셨대요. 카페인 끊고 바나나 섭취하고 일주일 뒤 내원하나 이 정도로만 이게 넘어가신 모양입니다. 항상 몸을 혹사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더 민감한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하나가 더 있었던가? 손목이 안 올라간 거. 그러니까 리스트 드랍, 이 손목이 마비가 온 것도 있었어요. 네, 다리가 저린다고. 네. 예. 다리가 가끔씩 저려서 많이 불편할 정도라고 하셨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체크를 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근데 이 중에 제 시선을 잡아끈 건 바로 이 눈 밑 떨림 증상이었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시임할 때는 카메라에 제 얼굴이 이렇게 잡히면 모니터에 왼쪽 눈 아래가 이렇게 팍 떨리는 게 요즘에는 해상도도 좋으니까 모니터들도 좋으니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 밑 떨림 증상도 제 눈길을 잡아 끌었어요. 우선 이분이 한의원에 가셔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딱히 어디가 나쁘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이렇게 확실하게 받으신 건 아닌데 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미진한 느낌, 좀 부담스러운 느낌, 몸에. 있으신 거죠? 우선 첫 번째 오른쪽 손목이 들어 올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네. 머플러가 팔에 감겨 있었던 상태로 잠들었다. 그 다음에 팔이 안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요골신경 마비예요. 이 증상. 요골? 라디얼 러브 팔시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일명 세러데이 나잇 팔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러데이 토요일인가요? 예. 네. 토요일 날 마비가 오는 거예요. 네. 팔베개를 해주고 잤을 때 팔베개를 해고 잤을 때 이쪽에 요골신경이 눌려서 손목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분이 머플러가 팔에 감겨서 눌렸을 수도 있고 자는 자세가 이상하게 피곤해. 항상 이 타바타 운동을 하셨으니까 너무 피곤했을 것 같고 이때 남자가 있었는지 팔백을 해줬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팔을 눌러서 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머플러를 하고 잠이 든다는 게 사실 이게 잘 그려지지는 않지만 얼마나 피곤했으면 머플러를 하고 잠들었겠어요. 네, 이분 하여튼 열심히 사시는 분이긴 해요. 아마 그렇게 해서 신경 마비가 있었는데 아마 이건 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신경 증상, 눈 떨림 증상하고 두통하고 졸림 증상이 계속 심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근육 문제, 신경 문제는 보통 같이 오기 때문에 다리 저리고 하는 문제도 좀 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같이 와요, 네. 증상들이. 그래서 이건 내과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골격계 아까 요골신경 눌린 거야 근골격계 문제지만 이 나머지 문제는 이거는 내과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오는 재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운동 많이 하면 이렇게 수분이나 네. 전해질 소비가 많아지거든요. 네. 근데 먹는 거는 닭가슴살 위주로 몸매 유지를 위해서 먹고 들어가는 거와 인풋 아웃풋이 우선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이분은 운동뿐만이 아니라 일상 자체가 너무 바쁘세요. 강의, 뭐 운동, 그다음에 지방 출장이 많죠. 예, 출장도 많으시고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이어서. 그러니까 저희 가정의학과에 이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눈 떨린다고 오시고, 뭔가 검사하기도 조금,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눈 떨림 증상은 워낙에 요즘에 방송에서 마그네슘 얘기를 많이 해갖고, 이분도 막 바나나 섭취하라고 그러셨다는데요, 병원에서? 마그네슘을 많이 드시면서 오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고 오시더라고요. 혹시 김소원 아나운서님은 어떠세요? 많이 피로하시거나 스트레스를 최근에 많이 받으시나요? 저는 딱히 그냥 내가 스트레스를 받나? 잘 모르겠는데요. 이 안검경련이라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검경련이 오면 내가 뭔가 뇌나 신경에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많이 겁이 나죠. 걱정하시면서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MRI 찍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는데 가장 흔한 원인들. 카페인이에요? 수면장애, 그리고 스트레스. 요 세 개가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카페인, 수면장애, 스트레스. 이분은 37세 미혼이신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보면은 11시간 동안 서서 강의를 하시고 나머지 이틀은 또 여러 가지 뭐 녹화나 원고 집필,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도 못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실 카페인 2잔이 그렇게 하루에 과용량은 아니긴 한데 이건 사람마다 그렇죠. 사람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카페인 2잔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은 식사가 불규칙하고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장애, 피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게 없으니까 카페인을 끊고 바나나 섭취하시고 이런 처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생활습관 교정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도 느끼지만 30대 후반이 돼가면서 예전만 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교수님 질문. 이분이 이제 생활이 너무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쵸. 일도 많고, 그다음에 서울 지방 왔다 갔다 하는 일정도 많으시고,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피곤하고. 이제 30대 한 중후반 넘어가면서 본인 건강도 이제 슬슬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셨던지 타바타 운동이면 상당히 이게 강도가 있는 순식간에 확 몸 온도를 높이는 땀 쫙 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이제 그 운동을 이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30대에는 운동 안 했어요. 근데 40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게 옛날만큼 그렇게 몸이 거뜬하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이거 운동을 해야 되는 때가 오긴 왔나 보다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할 때 몸이 좋아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소진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건강을 좀 해치나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지금 혹시 이분 그런 상태 아닐까요? 이분은 타바타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은. 15분, 20분 정도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하루에 과도한 그런 피로와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은 시간에 그렇게 또 우리 신체에 너무 혹사할 정도로 과도한 그런 강도의 운동을 한다면 그거는 조금 수위를 조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동하지 말까요? 아니요. 운동도 여러 가지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 중강도, 중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수위를 본인한테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는 얘기할 때는 항상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상이 너무나 좀 빠듯하게 이어지는 분한테는 저강도 운동. 그렇죠. 저강도 운동이라면 어떤 것들이요? 산책, 그리고 약간의 빠른 걸음. 그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분은 여러 가지 그런 무리한 생활을 3년 동안 하니까 몸에서 신호가 오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는 항상 이렇게 항상성 그리고 뭔가 무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보상적으로 그런 반응을 유지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런 피로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지니까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몸에 무리를 주는 그런 상황. 운동뿐만 아니라 식사가 균형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규칙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적정 수면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수면. 제가 경험적으로는 정말 수면이 부족한 분들은 면역력도 같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수면을 평일에 어려우시면은 주말이라도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으신지 아마 긴장도 많이 하신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좀 더 그런 릴렉스할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일상이 빠듯한 분들이 저강도 운동만으로도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우선은 피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서가 있구나. 기본적인 컨디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죠, 남기자? 네. 딱 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문제가 저도 신 교수님 말씀 막 이러고 듣고 있었는데 이분은 속사정이 어떠실지는 또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을 조금 접어두고 쉴 수 있는 상황일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운동이라도 좀 줄이시고 쉬시고 좀 어떻게 체력을 보강하여 일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제 생각엔요. 이분 이 타바타가 실내 운동이거든요. 저도 일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아마 자기 전에 하려고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때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근데 밤에 이렇게 심장이 막 뛰는 이렇게 땀내는 운동을 하잖아요. 잠이 쉽게 안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좀 차분해지고 온도도 그러니까 체온도 좀 내려가고 그래야 잠이 오는 건데 잠자기 전에 시간 어떻게 12시까지 한 3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럼 20분 동안 타바타 운동해야지. 땀 쫙 내고 뜨거운 물로 샤워 쫙 하고 누우면 잠 안 와요. 아니 왜냐하면 제 경험이라서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또 임 원장님도 그렇고 일단 운동 강도부터 살짝 낮춰보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내 몸에 휴식을 먼저 주시고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 이완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어라. 네. 그만해라. 다 그만둬라. 우선. 그만해. 그러다 큰일 나. 살살 사부작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